좀 더 건축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윤입니다. 오늘은 잠깐 물난리와 생태 면적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비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한 피해들이 지금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2013년 이후로 가장 길게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빨리 비가 좀 멈추고 많은 피해들이 빨리 처리가 돼서 복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게 도심입니다. 도시. 뭐 이렇게 지방이나 뭐 시골 이런 데 홍수가 났다 그러면은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 거기에다 이제 강남역이에요. 여기는 강남역 출입구고요. 이렇게 역류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써있죠. 강남역이라고. 이렇게 물이 흥건히 지금 차 있는 상태예요. 마찬가지죠. 도로 쪽에도 이렇게 역류를 하죠. 다 마찬가지 사진인데요. 과연 도대체 이 도심 한복판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 딱 봐도 뭔지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이제 필지들이 배치가 된 거고, 파란색은 그 대지 안에 있는 건물들을 이렇게 랜덤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되는 원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결국엔 개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개발. 뭐 이렇게 도심뿐만이 아닙니다. 뭐 외곽 지역들도 개발한다고 뭐 산에 나무를 밀어버리고 하면은 뭐 우리 산사태나 이런 거 난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도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개발이 안 되고 여기가 그냥 원래 그 흙이다, 흙 상태, 자연 토지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비가 오죠. 비가 오더라도 전체적으로 싹 흡수가 됩니다. 물을 뿌리면 스펀지가 물기를 쫙 빨아들이듯이 전체적인 이 땅이 물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흡수해서 어느 정도 머금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개발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는 겉표면이 전부 다 막혀진 상태가 되는 거죠. 도로는 도로대로 아스팔트라든지 뭐 콘크리트 포장들을 쫙 다 해놓죠. 그럼 사실 물 빠질 데가 없습니다. 건물도 건물이 안 쳐진 부분은 사실 포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건물을 뚫고 비가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대지 내에서 이 건물을 제외한 부분, 이 주변 부분도 최근 들어서는 다 포장을 합니다. 뭐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차장 부분이라 뭐 칼라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표면이 전부 다 막혀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조경을 뭐 하긴 하지만, 조경도 때로는 인공 포장된 위에다 조경을 설치하기도 하고, 꼭 밑에가 이렇게 자연지반으로 뚫리게 처리하지만은 않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넓은 토지들이 이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현재 상태에서 물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 만약에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도로 하부로 메인 관로가 지나가요. 시 하수 관로가. 이게 서울은 특히나 또 합류식이라 오수에서 뭐 하수, 우수까지 다 하나로 이어져 가지고 가거든요. 오히려 신도시만도 못합니다. 신도시는 이제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수 따로 처리하고 뭐 하수 따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서울은 오히려 개발된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하나로 가기 때문에 건물에서 이렇게 나온다든지, 도로 주변에서 이렇게 우수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오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로만 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부하 걸리겠죠, 당연히. 특히나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몰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처럼 이렇게 거꾸로 역류해서 뿜어져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본적인 땅에 흡수되는 게 없이 전부 다 한 곳으로 모여서 물이 이제 뭐 하천으로 간다든지 강으로 간다든지 하니까 한강도 수위가 엄청 높아지고, 그 주변에 조그만 천들도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죠. 그래서 결론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개발을 하면서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여기에 써놓은 이 생태 면적률이에요. 뒤에서 어쨌든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생태 면적률이 굉장히 저희 설계하는 사람한테는 까다로운 존재예요.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 불만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 며칠간 최근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좀 생각이 제가 바뀌었습니다.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작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요게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이라는 건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은 중심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쭉 나와 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냐면,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좀 개발된 지가 오래된 곳을 이제 앞으로 계획함에 있어서 요렇게 계획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좀 더 합리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큰 지역을 묶어서요, 통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이면 이런 식으로 고시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많아요. 쫙 보면은 묶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큰 지역들 나눠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쪼개서, 그럼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지침도 따로 이렇게 줍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또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높이 기준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 출입 위치부터 뭐 이 필지들은 어지간하면 공동 개발을 해라. 그리고 건축선은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점선으로. 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딱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묶어서 통으로, 이때 바로 보시면 이제 생태 면적률이란 게 여기에서 들어가요. 생태 면적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 요소를 넣어서 계획해라.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토지 개발 계획의 대상이 되는 면적 가운데 자연 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용도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반 주택, 공동주택일 때는 뭐 몇 프로 이렇게 기준으로 해라, 이상 해라. 근데 대부분 저희가 하는 건축물들은 요 일반 건축물에 포함이 돼서 생태 면적률을 20% 이상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 생태 면적률을 대지 면적 비율로 본 거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비율이죠. 그래서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제 피복 유형, 식재 유형 이렇게 따라서 나뉘고요. 요 피복 유형에는 자연지반 녹지, 뭐 수공간, 인공지반 녹지, 옥상 녹화, 투수 포장, 벽면 녹화, 침투시설 연계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자연지반 녹지나 수공간일 때 가중치가 제일 커요, 점수가. 그리고 쭉 가면서 낮아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투수 포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물이 빠지게 포장을 해라 이런 거죠. 자연지반 녹지, 그냥 흙바닥인 부분을 적용을 해라. 그럼 물이 엄청 잘 빠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흡수가 되겠죠, 땅에. 그리고 이제 식재 유형별로 또 나눈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식재가 입체적으로 얼마나 높이인지, 그리고 그 반경 크기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도 또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면적들을 이제 땅 면적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하면 몇 프로인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최근에 생태 면적률을 실제로 적용했던 사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작은 프로젝트이고 삼성동에 위치한 그 대지인데, 보시면은 원래는 땅이 이렇게 네모지게 각지게 이렇게 생겼죠. 근데 대지 자체가 이제 삼면이 이렇게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각 정리가 이렇게 돼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요 도로는 3m밖에 안 돼서 우리 쪽으로 또 50cm를 셋백해서 이렇게 도로 자체가 확폭이 돼서 대지가 줄은 거고, 요쪽에 또 그 상태에서 가각 정리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은 면적이 137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한 41평 정도 되는 건데요.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건폐율이 허락하는 상태 한도 내에서 이렇게 꽉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였죠, 최대한. 근데 여기도 이제 지구 단위 구역이기 때문에 20% 이상 생태 면적률을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항목들 중에 뭘 적용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제 자연 녹지, 자연지반 녹지, 요 부분에 뒷부분에 겨우 할 수 있어요. 요만큼. 여긴 포장이 안 된 원래 흙이죠. 물이 흡수될 수 있는. 뺑둘러 다 도로 쪽이니까 자연지반을 할 수가 없어요. 건물로 진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또 건물 주변으로는 틈새 투수 포장이죠. 겨우 이렇게 뺑 둘러서 디귿자로 투수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받고, 주차장으로도 또 투수 포장을 최대한 하고, 그래도 점수가 모자라요. 한참 모자라죠. 자연지반 녹지 가중치가 가장 큰데 얼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천상 옥상으로 올려서 옥상 녹화를 이렇게 한 거죠. 옥상 면적 얼마 되지도 않는데 옥상에다 이렇게 옥상 조경을 해버리게 된 상태예요. 원래 이 대지는 200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조경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인 조경도. 근데 이제 생태 면적률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다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또 뭘로 이어지냐? 바로 돈이죠. 자금. 그러다 보면 이제 건축주분들한테는 좀 무리가 따르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설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공간들 나지도 않는데 쪼개고 쪼개서 뭘
해야 되고, 특히나 이렇게 작은 대지에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저도 구청에 협의를 들어가서 굉장히 또 담당 그 도시계약과 주무관님한테 굉장히 불만을 또 토로하고, 근데 그분들도 뭐 이제 이해는 하는데 어떻게 했냐, 법으로 정해진 거 해야지.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서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계획하기에도 좀 어렵고 짜증도 많이 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주분한테 설명해드리기도 좀 부담이 되고, 이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런 일을 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좀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꼭 물난리만이 아니죠. 이런 노력들이 각종 친환경적인 에너지 효율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들, 우리 자연이 굉장히 오염되고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면서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내 편의만 생각해서 굉장히 좀 간과하고 있었구나. 좀 더 건축가로서 책임을 가지고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한 프로젝트 설계를 함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굉장히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하는 건축주분들도 좀 더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서로가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도시가. 이렇게 해서 요즘에 생기고 있는 각종 이제 물난리, 비 피해들 왜 생길 수밖에 없는지, 또 그것과 연관돼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생태 면역률이란 게 무엇이면서 또 이게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